자, 이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는 부동 명세서 1의 세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 저희 교재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서식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서식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수 서식이에요. 그래서 이 서식이 빠져 있으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 공급을 이렇게 규모가 작게 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는데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만 빌딩 정도 되는 규모라면은 1층별로 한 층에도 한 열 몇 호씩 있고 그게 한 20층 있다. 이런 정도 기업체 정도 되면은 이걸 다 일일이 손으로 입력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그 내역을 전에 거 내역을 불러올 수 있게 해놨어요. 2월 받기, 2월 하기 해가지고 기한을 선택 한번 해봅시다. 4월부터 6월까지인데 제가 교재 쓰면서 입력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은 여기 내역에서 2월 하기, 2월 받기가 있어서 전에 입력했던 것을 2월에서 그러니까 변동된 것만 수정할 수 있게 처음에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엑셀 작업하기로 해서 엑셀 작업에서 엑셀 서식 내려받기 한번 잠깐 보시면 한번 봐봅시다. 있는 걸로 해서 보시면 형식만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동호수가 층별로 호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엑셀로 작업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한 20층짜리 지어서 한 층에 그 호수가 한 20호씩 나오는 것을 임대한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엑셀로 자료로 올리시고 작성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동된 내용만 체크할 때는 2월 받기로 해가지고 해서 2월 받기로 해서 전에 입력된 내역을 2월에서 이제 중간에 임대 내역이 변경되는 내역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관리하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일일이 다 치는 것보다 20개 곱하기 20층 한다고 하면 400개가 되니까 400개 입력하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엑셀로 하고 그 신고할 때마다 변동되는 내용만 2월 받기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받기 하면은 어렵지 않게 전에 신고했던 내역을 선택해 가지고 2월 받기 확인하면 2월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7월부터 9월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2월 받기 하면 전에 신고된 내역이 이렇게 일기 확장 내역이 있으니까 이걸 2월 받을 수가 있어요. 체크해서 확인 누르면 그대로 복사 2월 지금 이게 예정이지만 일기 확정때가 입력했던 걸 그대로 2월 받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당초 했던 4월부터 6월까지 다시 되돌아가서 일기 확정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 각 회사별로 회사가 거래처니까 어차피 생겨나서 발행해야 되니까 거래 코드가 있을 거예요. 코드로 입력해서 불러오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셔야 되고 면적 그리고 용도 용도는 어차피 사업용이니까 사업자로 쓰시고 엔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번호 면적 쓰신 다음에 임대 기간을 쓰시고 갱신한 경우에 아래다가 갱신일자 해가지고 이 이후에 이제 갱신했다고 한다면 갱신일자를 써주시고 변동된 내역을 입력해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안 됐다면은 쭉 같은 내용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해 주시고 관리비, 주식회사 예를 든 거 지금 교재에 보시면 교재 예 내역을 그대로 한번 입력한 거예요. 아래 사례 문제 부동산 임대 공가명세서 작성 사례에 나와 있는 내역을 그대로 입력한 거니까 지금 여기 임대 기간만 좀 고치면 되겠네요. 임대 기간을 제가 1년씩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임대 기간만 제가 다시 수정해 놓을게요. 수정해 놓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은 이 금액이 수정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해서 기간을 해서 해놓는다면은 집어넣고 관리비 건설 주식회사는 관리비가 없고 엔터는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 관리비는 별도로 그러니까 관리비가 그냥 이 임대를 함에 있어서 건물의 수도료나 전기료 그대로 안 보내 가지고 주는 형태의 관리비는 별도로 수익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근데 대신에 매입세 공개를 예를 들어 전기료 같은 게 매입세 공개를 받지 말아야겠죠. 내가 안 보내줬으니까. 근데 반대로 관리비를 수익으로 포함시켰다면, 그러니까
그 전기료나 이런 것은 매수세 공제를 받아도 되겠죠. 근데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관리비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공통의 관리비를 쪼개갖고 관리비를 받으면서 그거는 매수 공제를 내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매수 공제를 받았다면은 이중으로 혜택을 본 거죠. 돈도 받고 돈을 받은 것을 매입출로 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매수세 공제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리비를 수익으로 인식하면은 거기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아도 되지만 관리비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아야겠죠.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두 개를 짬뽕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변경된 게 뭐였어요? 적용 이자율이 이자율 보시면 알겠지만 이자율 어떻게 했어요? 올해 3월 10일까지 3월 16일이죠. 16일까지는 7.8%였는데 이 이후에 신고되는 것부터는 1.2%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정 신고하는 것은 1.2%로 해서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되어 나와요. 그러면 간주임대료가 얼마 했다고 이 계획가 보시면 아래 하단에 보시면 월세가 이 두 개 임대에 대해서 월세가 303만 원이고 간주임대료가 44,875원이에요. 44,875원이 이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각각 회사의 1,000만 원과 500만 원에 대한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 기간 전방 이 예정 신고 기간 91일에 대한 이 1,5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365분의 91일 이렇게 계산은 되어진 금액이니까 간주임대료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간주임대에 대한 분개를 해줘야 돼요. 6월 30일자로 가서 특정일자로 갑시다. 특정일자로 가서 6월 30일자에 보시면 간주임대료 여기 할 때 어떻게 한다? 건별로 하셔야 돼요. 입력할 때 건별로 하시고 간주임대료로 입력하신 다음에 44,850원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데 공과액은 아래다 분개하지 않아요. 다만 부가세에 있는 44,887원은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는 납부하는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으로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받지 않았지만 납부하는 건데 대신 이게 받지 않은 돈을 납부하는 거니까 분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받아서 예수금이라는 것은 원래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 건데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임대료로 간주한 거잖아요. 임대료로 실제 받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 정도를 받았다고 가정한 거예요. 가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과액 44,875원이 아니라 부가세 해당되는 44,887원만 세금과 공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분개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간주 임대료 관련해서 부동산 임대 공과액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자율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변동 내역 체크 잘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간주 임대에 대한 분개까지를 제표에 나와 있으니까 분개까지를 체크하셔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내역은 부가신고서 가면은 부가신고서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조심할 게 맨날 나와요. 보면은 간주 임대료에 부분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기타 부분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다 섞여 있는데 기타 부분에 포함되는데 과표명세에 가면은 과표명세에 따로 시급금액 제외로 되어 있는 거 빼고 아까 800만 원은 이 고정자산 매각이었잖아요. 고정자산 매각분을 제외한 44,875원은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이 위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로 보시는 게 더 섞이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44,875원은 기타 부분에 표시되는 거고 이 금액은 신고서의 과표 명세에서 수익금액 제외가 아니라 수익금액 포함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는 신고들의 경우에는 수익금액 제외로 하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수익금액이 누락돼서 수익금액에서 누락되는 효과가 발생할 때 수익금액이 포함이 안 돼요. 그냥 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한다? 반드시 수익금액 제외가 아니라 간주임대료 수익금액 제외가 아니라 여기에 포함시켜야 돼요.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이 홈택스가 좀 똑똑해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수익금액 제외로 해서 신고를 해도 신고가 들어가는데
요즘 이제 홈택스에서 걸러내 주더라고요. 예, 수익금액 제외를 간주임대로 써서 이제 신고를 하면은 간주임대료 수익금액 제외 아니고 수익금액 과세표 명세 과표 금액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세요라고 오류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전에 간주임대료 수익금액 제외로 빼지 마시고 부동산 임대료의 금액이 전 본 금액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의제매수액 공제 신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